트럼프 대통령이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은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겠죠. 자,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가짜뉴스다라고 즉각 일축을 해버렸군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NYT 보도가 나온 직후에 바로 트윗을 올리지 않은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 언론에서 굉장히 과열되게 이 논란이 되니까 이에 대해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트윗을 남긴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충분히 인지한 내용이고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던 것과 비슷하게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과 예.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청와대와 궤를 같이 하는 논조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이 NYT의 보도를 보면요, 엄청난 기만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즉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보면요, 지금 현재 중간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 북미 회담을 두고 계속해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기류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일 기지 이 폭로로 인해서 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팽배할까봐 이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윗을 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로 하원을 뺏기고 나서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집중적으로 지금 쏟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가 지금 비핵화 동력을 잃게 될까봐 트럼프는 신경 많이 쓰일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현재 요번에 CSIS의 보고서 문제 때문에 네. 북한이 화가 나가지고 아하. 핵실험을 새로 한다든가 네. 아니면 미사일 발사를 해가지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업적으로 주장했던 게 네. 예, 무산될까봐 굉장히 겁을 내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 비핵화 동력을 유지를 해서 비핵화 회담 동력을 유지해서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2차 정상회담을 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런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라 얘기하면서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강경파 대표적인 인물이죠.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한마디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번째 정상회담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달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어제 13일자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네. 회의에 참석차 이제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정상회담 준비는 다 착실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 북한에 주는 하나의 시그널일 수도 있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제 워싱턴 방문이 무산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을 가장 명백하게 언급한 것이지만은 지금까지 과연 볼튼이 말하는 것처럼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진행될지 그것은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네.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북한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신년사에서 올해 신년사에서는 상당히 남북 간의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지만 또 이제 2019년 신년사에서는 북미 간의 어떤 파격적 제안이 있을지 네. 아니면 이제 뭐 핵건설, 경제건설, 병진 노선으로 회귀할지 그럭저럭이라는 건 지금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제재와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갈 수 있다는 건 결국 내년 초반까지는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허용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과연 존 볼턴이 말하고 있는 자, 준비가 끝났다, 잘 되고 있다, 이래서 잘 진행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상당히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나섰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 더 갈 길이 바쁜데 왜 발목을 잡느냐라면서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Now we have come an awfully long way since last summer when ballistic missiles were being launched. Recall when there was a ballistic missile launched over Japan, how frightening that was for those in that country. Nuclear weapons were being tested. We had 3 Americans who had been detain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e have still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were in our relationship and our posture with North Korea in the past year. We see that as progress. A lot of people like to poo-poo that idea.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and we go into this with our eyes wide open, recognizing and acknowledging that there is work that's left to be done. Our policies have not changed. 자, 지금 헤더 나워트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CSIS의 보고서 내용을 첫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그 보도에 팩트는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해석은 어떻게 했냐면 거대한 기만이 있었다. 네. 북한이 속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그 국무부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북한하고 이 탄도미사일 폐기 관련해서 어떤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속인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해서 북한을 약간 그 변호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보고서를 발간한 버뮤데즈 연구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한국, 아시아 등 대중과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 내용이 논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남한이 생각하고 있는 나쁜 합의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보고서를 쭉 써봤지만 네. 물론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런데 꼭 중간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걸 냈다는 것 자체가 네. 또 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보도됐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으니 네. 민주당의 힘에 의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나쁜 합의를 하지 못하게 네. 견제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료를 지금 사전에 제공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갑자기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모양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도 이 중간선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정치적 이용의 모멘텀이었는데 이게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내년 초가 와도 양쪽 다 뭔가 중요한 뭐 정치적 이슈가 이 비핵화라는 문제를 놓고 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면하게 화급하게 나서는 문제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으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저런 비난의 공세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압박과 제재의 강도가 계속 조여오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북미 정상회담 분명히 해야 된다. 네. 2차 정상회담. 그게 아마 내년 1, 2월에 진행이 될지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 실장님, 네. 이 펜스 부통령이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그때 김여정과 마주쳤을 때 눈길 한 번 주지 않아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자, 펜스 부통령, 최근에 북미 대화, 남북 대화 분위기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강경 기조로 다시 돌아섰다는 것을 암시한 건가요? 그렇죠.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제 다시 발언하기 시작했고 펜스 부통령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북한에서 강력한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는 이제 인사들인데 펜스 부통령이 현재 한 얘기를 보면은 이 아시아 태평양 쪽에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라는 얘기 분명히 하고 있고 전례없는 현재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네. 아마도 이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과의 협상을 돕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의 그 양보를 받아내겠다 네. 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요, 안 박사님, 지난 7일입니다. 북한의 자산, 상당한 액수의 자산을 동결시켰어요. 그렇죠? 북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발끈하고 나섰다면서요? 그렇죠. 그동안의 제재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네.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6,300만 달러 상당의 어허. 북한 정부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서서히 들어가고 있던 그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도 일일이 다 체크하겠다. 네. 여기에 뭐 유엔 제재 포함되는 거 없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 무슨 재산이 그렇게 많겠느냐? 그걸 동결할 재산은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뭐 연 매출액의 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북한 정부 예산이다. 뭐 네. 틀린 얘기 아니죠. 실제로 북한 정부로서는 자체 경제력을 발동시킬 수는 예산은 적지만 아직도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할 때 넘긴 유산이라든지 또 해외에 감춰놓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어떻게 보면은 2018년 지금 말을 향해 치달으면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미국의 제재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견딜 수 없는 그 마지노선은 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미국도 대화가 깨지는 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분위기라면 비핵화 협상 조금 지리한 공방을 거치면서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야 된다. 네. 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핵리스트를 신고하고 또 검증을 약속을 해야만 제재를 해제하거나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네. 현재 북한은 핵리스트를 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북한이 네. 뭐라 그러냐면 핵리스트를 신고하면은 미국이 그 리스트를 바로 공격을 할 거 아니냐. 우리 보고 그럼 공격 목표를 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신고가 있어야 검증을 하는데 신고부터 안 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를 찾기 거의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간 협상 자체가 지리하게 좀 길어지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강도 높게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넘지 않고 있고 북한도 핵병진 노선을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면서도 말만 하지 실제로 뭐 행동에 옮기는 건 없는 걸 보면 북한이나 미국 모두 대화가 깨지는 걸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과 북은 여전히 평화 모드에 있죠. 자,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남북 최전방 GP에서 모든 화기와 인력을 철수하기로 했죠. 그런데 북한이 강력 요구를 해서 이른바 까칠봉이라는 곳에 있는 단 한 곳의 GP는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이 까칠봉을 사수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들어보시죠. 까칠봉 초소에서 적진까지 거리는 불과 350m밖에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곳이어서 지휘관들은 절대로 그것에만은 나가실 수 없다고 최고사령관 동지께 간절히 말씀 올렸습니다. 격려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오성산에 올라왔다가 그들을 만나지 않고 가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병사들을 만나지 않으면 발길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위험해도 꼭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군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감시서 열으시어 적의 처소를 쌍안경으로 내다보셨습니다. 안 박사님, 아니 우리 군사합의에 의해서 모두 GP를 철수하기로 했는데 한 군데 남겨놓은 이유, 결국엔 김정은이 방문했던 곳이기 때문에 뺄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저기 아하. 김정은 위원장이 왔다 간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빼겠습니다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GP 근무를 한 9년 이상 했지만, 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선대에서 GOP까지는 왔지만, DMZ 안에 있는 GP까지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그러니까 집권하고 1년 만에 저기를 들어온 겁니다. 네. 들어와서 그때 그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뭐 김격식 대장도 나오고 군부 강경파들을 거느리고 와서 자기 어떤 적적을 남긴 거죠. 네. 나는 GP까지 들어갔다. 선대가 못한 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그 사족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혁명 전통의 교양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건 철수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버티는 그럼 군사합의서 내용이랑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하나를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겨놨습니까, 우리도? 네. 그래서 이제 전체 11개 중에서 10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 GP를 일단 보존하기로 했어요. 아, 그에 대한 까칠봉 네. GP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상응해서 한 군데는 고성 놔둔다. GP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한국 전쟁, 정전협정 이후에 가장 먼저 생긴 GP입니다. 이게 네. 사실은 이제 속초하고 이제 이쪽이 가까워서 네. 관광지로서도 쓸 수 있고 아마 이런 1953년도에 건설된 GP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은 이제 우리가 보존하게 돼 있고 까칠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김일성이 6.25 전쟁 때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로 네. 중요시 여겼던 곳이고 지금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의 아버지인 최영 네. 바로 거기서 이제 이걸 막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런 사실을 이미 협상을 할 때, 네. 저 까실봉 GP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왔다 갔기 때문에 어차피 전 철거할 수 없다라는 거 왜 모르고 협상을 했겠습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때. 그렇죠. 그러면은 이 3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 이 GP 그 철거하는 GP를 선정하는 작업은 원칙은 이거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GP부터 제일 위험하니까 이거부터 없애자. 네.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실봉 GP 같은 경우는 350m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럼 이거 없애야 된다. 네. 라고 애초부터 서로 간에 이야기가 돼 있었을 텐데. 네. 그러다가 다 지나와서 철거할 때 돼서 이건 그 최고 지도자께서 오셨던 GP니까 철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한 80여 개 GP, 북한은 지금 우리보다 2.5배 이상의 GP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저기 또 남긴다. 가장 우리 MDL과 가까이 있는 저 GP를 남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양보해 준다면 사실 그 해안포 같은 경우도 다 철거하기로 해놓고 네. 포문이 열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뭔가 말끔하지 못한 저런 면들을 네. 보이는 것이 북한에게는 저는 뭐 상당히 마이너스로 생각합니다.